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8,147명으로 지난 5월 26일 이후 40일 만에 가장 많게 집계됐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도 8,000명 넘게 급증한 수치여서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재유행 우려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장 이동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다누리는 미국 올랜도 공항으로 이송된 뒤 육로를 통해 발사장으로 옮겨져서 한국 시간 8월 3일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발사될 계획입니다. 금종혜 대한수학회 회장이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여하는 단체인 국제수학연맹의 집행위원을 선출됐습니다. 금종혜 국제수학연맹 집행위원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4년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의 필즈상 수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필즈상은 탁월한 업적을 낸 만 40세 이하의 젊은 수학자에게 주는 상인데 허 교수가 필즈상을 받으면 한국계로서는 최초의 수상자가 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2명 추가로 발생해 누적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따뜻한 남동풍이 지속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 더위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8,000명을 넘어서 40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8,147명으로 전날보다 11,000여 명 늘었습니다. 유행 감소세가 둔화한 데다 검사 건수 적은 주말 영향이 끝나면서 확진자 증가폭이 컸습니다. 규모로 보면 지난 5월 26일 18,805명 확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2주 전보다 8,000명 넘게 급증해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줄어든 54명으로 24일째 두 자릿수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명으로 누적 24,576명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데 최저임금의 60%로 지급액이 크지 않고 대기 기간까지 설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물류센터 집단 감염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끝에 6개 지역에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하게 된 겁니다.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개 지역씩 3그룹으로 나눠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을 달리했습니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기 기간 7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입니다. 종로와 천안은 같은 기준에서 대기 기간만 14일, 최대 보장 기간을 120일로 늘렸고 순천과 창원은 입원하는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기 기간은 3일로 줄이고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을 적용합니다. 수당 자체가 최저시급의 60%로 하루 44,000원에 못 미치는 데다 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기 기간이 최대 2주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은 아예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고용보장에서 하느냐 아니면 의료보장에서 하느냐도 지금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상담수당 같은 경우는. 의료보장에서 하면은 조금 더 포괄적인 아픈 사람들 모두에게 뭐 이런 이제 소득 상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정부는 이번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시범 기간을 거친 뒤 국내 여건에 맞게 보완해 오는 2025년 상병수당을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어제는 태풍이 몰고 온 열기에 푹푹 찌는 한증막 같은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35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기온보다 습도가 높아 더 견디기 힘든 날씨인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더위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데프리카라는 별칭이 붙은 대구지만 올여름 무더위는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높은 습도가 더해지면서 벌써 닷새째 폭염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초반에 한증막 같은 무더위가 찾아온 것은 이례적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더워서 샤워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습하고 이런 게 조금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울도 무더위에 지쳐가긴 마찬가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났지만 더위를 식혀주기보다는 습기가 더해지며 불쾌지수만 높아졌습니다. 한증막 같고요. 너무 습하고요. 너무 더워요. 걸어다니기로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열기가 축적된 상태에서 태풍 에어리가 몰고 온 열기가 가세한 것이 이른 무더위의 원인입니다. 경기 안성 일중면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8도 가까이 치솟았고 경북 상주도 35.1도, 대구도 33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푹푹 찌는 한증막 더위와 열대야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따뜻한 남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동안에는 햇볕에 의한 지면가열까지 더해지면서 동해안 부근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무덥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까지는 무더위 대신 국지성 게릴라 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여 비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도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내륙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고온다습한 공기가 불어들어오는 가운데 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륙 지역 대부분에 낮부터 밤까지 소나기가 오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소나기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3일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현황을 보면 3일 경기와 충북에서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경남에서 올해 첫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나온 이후 누적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3일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온열 질환자는 총 4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치의 2.9배 더 많습니다. 네, 온열 질환 피해 소식 전해드렸는데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들은 건강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체온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면 적정 혈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너무 더울 때는 외출을 최소화하고 실내 온도는 인체 대사에 가장 좋은 24도 안팎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고혈압 환자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바깥에 나가기만 해도 혈압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데 나가면 머리가 띵해요. 이 혈압 있는 사람들은 뒷골도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심을 많이 하죠. 무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면 혈압이 낮아지는데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돼 심하면 정신을 잃는 10시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혈압 강화가 있으면 어지럼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폭염에서는 이제 그 땀이 방출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더욱더 그 혈압 강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가 여름철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급격한 체온 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는 인체 대사의 최적 온도인 24도 안팎을 유지하되 외부 온도와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바깥이 너무 더우면 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고혈압 약과 전립선 비대증 약을 함께 복용하면 혈관이 더 많이 확장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혈당이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갈증을 해소할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당이 많은 수박과 참외는 한두 쪽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각한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마치 딴 세상처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열대야가 없는 강원도 고지대 피서명소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830m,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자리입니다. 정식 캠핑장이 아닌데도 캠핑카와 텐트가 가득합니다.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연일 기승을 부리자 시원한 고지대로 피서를 온 겁니다. 제가 사는 것도 피서지만 워낙 덥다 보니까 이쪽이 대관령이 시원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대관령의 7월 평균 기온은 19.6도로 기상 관측 이래 열대야가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 정도인데요. 이곳 대관령의 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2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선한 날씨 속에 잃었던 입맛도 다시 돋고 모처럼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없이 잠도 청해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밤에는 한기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천막이나 텐트를 친 사람들은 이불을 덮어야 될 것 같아요. 추워요. 차박 명소로 알려진 해발 1100m 강릉 안반대기. 열대야는커녕 낮 최고 기온도 25도 정도에 머물다 보니 푹푹 찌는 도심과는 딴 세상입니다. 축구장 300개에 달하는 드넓은 배추밭 풍경과 밤하늘 은하수도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나던 데에서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하니까 그냥 편안하네요, 몸이.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고지대 피서 명소를 찾는 피서객들의 발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이탈리아 알프스 돌로미티 최고봉에서 빙하가 무너져 등반객들을 덮치면서 최소 7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습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빙하 붕괴 참사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최고봉 마르몰라다 주변을 구조헬기가 돌며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부근에 있던 빙하 덩어리가 와르르 무너져 산 중턱에서 트레킹을 즐기던 등반객들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30명 가까운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늘 가능성이 큽니다. 해발 3,343m인 마르몰라다 산은 한여름에도 만년설을 볼 수 있어 수많은 관광객과 산악인들이 찾습니다. No, è bene alpinisti che stiamo scendendo la Marmolada, insomma, c'è con la corda, è attrezzatissimi con i ramponi e tutto quanto, anzi. 구조팀은 구조 인원을 총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실종자 파악을 위해 주차된 차량들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이탈리아 총리는 참사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습니다. Ora, questo è un dramma che certamente ha dell'imprevedibilità, ma certamente dipende dal deterioramento dell'ambiente e della situazione climatica. 지난달 말부터 이탈리아를 강타하고 있는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에 정상 부근 얼음이 녹아 빙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신은 마르몰라다 정상부의 기온이 역대 최고인 섭씨 10도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찌감치 폭염이 알프스 산맥을 덮치면서 빙하 추가 붕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동남아 방글라데시에서 올해 우기 동안 홍수로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시드니 등 호주 동부에서는 계속되는 홍수로 주민 3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두 라니냐 등 기상 이변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홍수로 불어난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가운데 남성 한 명이 위태롭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로가 유실되면서 마을이 고립되고 주택과 상점이 물에 잠겼습니다.
인도 동북부와 방글라데시에서 몬순 우기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지난 5월 17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100여 명이 홍수와 관련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122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겪은 동북부 시레트 지역을 중심으로 720만 명이 피해를 봤다고 국제구호기관은 추산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지역에서도 계속되는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 주 당국은 이재민 3만 2천 명이 발생했고 64건의 대피 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18개월 동안 큰 홍수가 4차례 반복되면서 주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They're saying, it's a one in 100-year rain, one in 1,000. Well, where does it stop? You know what I mean? Like, it's like Mother Nature leaves, that doesn't spare anyone really, and it's just we're just been really unlucky. 기상 전문가들은 호주와 방글라데시 등의 집중 홍수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고 태평양 서쪽은 높아지는 라니냐 현상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해외 발사장으로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다누리는 오늘 오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온도와 습도 유지와 충격 흡수가 가능한 특수 컨테이너에 실려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다누리는 항공편으로 미국 올랜도 공항으로 이송된 뒤 다시 육로로 이동해 오는 7일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누리는 발사장에서 약 한 달간 상태 점검과 연료 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쳐 한국 시간으로 8월 3일 오전 8시 24분 스페이스X의 펠콘 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될 계획입니다. 발사 후에는 약 4개월 보름 동안 우주를 항행해 12월 말 궤도에 도착하고 이후 1년간 달 상공 100km를 돌면서 자기장과 감마선 측정 등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금종혜 대한수학회 회장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19차 국제수학연맹 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집행위원회는 국제수학연맹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 교수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4년입니다. 금종혜 교수는 지난 2014년 세계수학자대회에서 국제수학연맹 산하 초청 강연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 세계수학자대회 초청 강연자로 선정돼 한국 수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국제수학연맹은 세계 수리과학 발전을 위해 지난 1919년에 설립된 비영리 국제협력단체로 세계수학자대회를 개최해 필즈상을 수여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허준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 수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학계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 핀란드에서 열리는 필즈상 시상식에서 한국계 수학자인 허준희 교수가 수상자 명단에 포함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허 교수는 2살 때 한국으로 건너와 석사까지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허 교수가 필즈상을 받으면 한국계로서는 최초의 수상자가 됩니다. 허 교수는 지난 2012년 수학계의 오랜 난제였던 로타 추측의 부분 문제인 리드 추측을 해결했으며 2018년에는 로타 추측까지 해결해 수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필즈상은 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낸 만 40세 이하의 젊은 수학자에게 주는 상으로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시상식이 열립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 상승해 외환 위기 이후 근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8.22로 1년 전보다 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은 것은 지난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 7개월 만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동안 3%대의 상승률이 보이다 지난 3월과 4월엔 4%대, 5월에는 5%대를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지난달 경유가 50.7% 올랐고 휘발유 31.4%, 등유는 72.1%가 상승했습니다. 또 전기와 도시가스는 각각 11%가 올랐고 상수도료는 3.7%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돼지고기가 18.6% 상승한 것을 비롯해 수입 쇠고기 27.2%, 포도는 31.4%, 배추는 35.5%가 올랐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 조치가 단행되며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이 한 달 만에 94억 달러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382억 8천만 달러로 전월 말에 비해서 94억 3천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시기인 2008년 11월에 117억 5천만 달러 감소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국 달러와 환산액과 금융기관의 예수금 감소와 더불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 등이 취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물가의 고통을 서민들은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면서 위기감은 커졌지만 버티는 것 말고는 대책은 없는 건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왕십리에서 25년째 수제비 식당을 운영하는 이재희 씨는 더는 식자재 값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어려울 때 찾아준 단골을 생각해 3년 동안 가격 인상 없이 버텨왔지만 1년 전보다 한 달 재료값만 30% 넘게 뛰었습니다. 식용유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25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물가 상승률은 처음입니다. 손님들도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이 메뉴판에서 가격이 올라가지고 스티커로 더 붙여져 있는 가격이 인상된 것도 되게 많이 있기도 하고 간단하게 보러 가려고 해도 기본 5만 원은 훌쩍 넘고 연료값이 급등하면서 직격탄을 입은 건 택시기사들입니다. 비교적 저렴했던 LPG 가스마저 1,100원대를 넘어서면서 손님은 그대로인데 수입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총 수입의 3분의 1이 연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오르고 택시 수입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경제에 허리를 떠받치는 중소기업들은 고물가의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업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입니다. 최근 핵심 원자재인 주물용 고철 가격이 재작년보다 70% 넘게 오르면서 고스란히 제조 원가도 인상됐습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도 인상되면서 원가 절감은 더 힘든 숙제가 됐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상당히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을 통해 갖고 정말 힘들게 지금 꾸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물가 시대에 서민 경제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란 말은 서로 힘을 합치면 일이 더 수월해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팀 과제를 수행할 때 혼자 할 때보다 게으른 태도를 보이는 팀원으로 인해 분란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뭉칠수록 약해지는 심리현상, 링겔만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